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제 대학 동기가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도 해외 파견 나가서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연락이 됐는데요. 최근에 제 유튜브를 보고서는 왜 자기 이야기는 안 하냐고 그러길래 이제 기억 저편에 묻혀 있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장소는 저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도암댐 혹은 도암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도암호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랑 친했던 제 대학 동기 친구들은 대학교를 입학해서 알게 된 그 20살 무렵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휴가 시즌이 되면 매번 강원도 평창으로 휴가를 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제 친구 어머니께서 횡계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대학생들한테는 숙식이 제공되는 찬스이기 때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창, 그 횡계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근처에 스키 리조트들이 많아서 용평 리조트 이런 데 스키 타러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강릉, 동해바다 쪽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서 뭐 할 거 없으면 여름밤에 친구들이랑 해변가 나가서 헌팅하기도 좋고 저희끼리는 거기가 완전 최고의 휴가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강원도 일대 지역을 아주 그냥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었죠. 그렇게 6년 전에도 이전과 별다를 것 없이 저희 친구들은 강원도 일대 포인트들을 휩쓰면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 평창이 고향인 친구한테 뭐 새로운 거 볼만한 거 없냐, 맨날 똑같은 데만 가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랑 놀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집중을 못하고 뭔가 그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이 친구가 바베큐 장비를 챙기러 가자는 거예요. 뭐 어디 갈 건데? 이렇게 물어봐도 일단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있던 바베큐 장비 같은 걸 하나둘씩 차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친구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당 냉장고 안에 있는 삼겹살을 좀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그리고 숯이랑 모자란 야채 같은 거는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친구들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로 그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니는 차도 없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 도암댐이었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평창 횡계 근처에 있는 도암호라는 곳인데요. 이 도암호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 주차된 차라곤 저희 차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인적이 드물었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 도암호에 날 밝을 때 도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딱히 엄청나게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기보다도 그 고요한 분위기와 그 넓은 자연 풍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도암호를 구경을 하다가 도암호랑 연결돼 있는 송천이라는 그 물길이 있어요. 당시에 거기가 닦여진 길은 아니었는데 뭔가 오프로드처럼 차로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그 비포장 내리막길을 통해서 송천 쪽으로 차를 끌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챙겨온 바베큐 장비들을 세팅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수질이 엄청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주변이 완전 산에 둘러싸여 있고 완전 생자연이라서 그 자연 속의 공기를 마시면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는 거기가 취사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뭐 안내문이라든지 뭐 주변에 사람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끼리 바베큐 잘 해먹고 쓰레기 같은 거는 잘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합니다. 저녁에는 또 밤바다를 놀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해지기 직전까지 놀다가 거기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도암호라는 포인트를 알게 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친구 무리들 중에서 한 놈만 빼고 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고 커플들끼리 각자 여름 휴가를 즐겼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중 한 커플이 강원도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인데요. 친구의 여자친구가 당시 간호사였어요. 성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줬고 굉장히 뭘 하든 좋아해주는 그런 성격 좋은 여자친구였어요. 게다가 저희랑 동갑내기였습니다. 이 커플은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쪽으로 휴가를 떠난 건데요. 이 커플이 만난 뒤로 첫 여름 휴가였기 때문에 3박 4일의 일정 중에서 2박은 뷰가 좋은 아주 공주 펜션 같은 데서 묵기로 했고 마지막 밤은 차박 캠핑을 하기로 계획을 짰는데요. 둘이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우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 플랜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이틀은 계획한 대로 뭐 여느 커플들과 다를 것 없이 행복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의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오전이랑 점심께는 강원도 근처 돌아다니다가 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한풀 꺾였을 무렵에 그 도암호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커플이 도암호 주차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대도 없었대요. 본인들 차 빼고는. 그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여기서 돗자리 같은 거 피고 바베큐를 해먹어도 되나? 하고 궁금증이 들었지만 뭐 주차장 관리인이 따로 있어 보이지도 않고 주변에 주차된 차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돗자리 깔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뭐 분위기 있는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여름철에 야외에서 캠핑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친구 커플 둘이 상상했던 캠핑의 모습은 뭔가 좋은 뷰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앞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현실은 막 모기에 물어 뜯기고 앞에 막 숯불은 막 기름 때문에 불이 막 올라오니까 굉장히 더웠겠죠. 끈적끈적거리고. 그렇게 적당히 바베큐를 먹고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차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원래 친구의 차가 그 당시 아반떼였는데 차박 캠핑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거 올란도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차 실내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렇게 넓은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누워있노라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 바람을 시원하게 쐬다가 둘 다 잠이 들었대요. 그렇게 제 친구도 차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대요. 휴가 기간 내내 여자친구 챙기고 운전하느라 피곤했던지라 잠이 깊이 빠진 거죠.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야 얼른 일어나봐 얼른 이러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완전 정색을 하면서 막 부르더래요.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다 깬 친구는 잠결에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자다 깨가지고 잠결에 무슨 일이냐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여자친구가 평소 애교 섞인 그런 말투가 아니라 완전 정색하는 말투로 여기 이상하니까 밝은 데로 좀 빨리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는 여자친구의 표정이 완전 굳어있고 평소에 그런 애교 섞인 목소리도 아니고 완전 정색을 하면서 일단 밝은 데로 나가자고 하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대요. 여자친구가 안 좋은 꿈이라도 꿨나? 내지는 주변이 어두우니까 무서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일단은 여자친구가 심각해 보이니까 친구는 차량에 시동을 다시 걸고 횡계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운전을 다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불과 몇백 미터 안 갔을 무렵쯤에 갑자기 보조석에 있던 여자친구가 어머! 하면서 엄청 놀래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놀란 친구는 갑자기 이제 차를 급정거를 해서 세웠어요. 그렇게 둘 다 놀란 상황이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로 운전하던 친구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좀 다그치듯이 얘기를 했대요. 아 깜짝이야. 아 자기야 왜 그래? 아 좀 말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다그친 그 순간 차가 멈춰있는 자리에서 불과 2~3m 앞쪽에서 공사장 벽돌 정도 사이즈 되는 돌들이 그 비탈에서 막 떨어지더래요. 낙석인 거죠. 한밤중에 그런 장면을
운전석 창문 너머로 그대로 목격한 친구는 뭐 기이한 현상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차를 그대로 여기 세워놓으면 뭔가 낙석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어둡고 꾸불꾸불한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횡계 쪽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고 거의 준 시골이다 보니까 마땅히 이 두 커플이 갈 데가 없어서 친구네 어머니가 하는 그 식당으로 갔대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밤늦게 연락해가지고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식당에 딸려있는 방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식당 방에 도착을 하니까 거의 새벽 3시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준비를 마치고 둘이 나란히 누웠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쉬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물었대요. 자기야, 좀 진정됐으면 아까 있었던 일들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어서 여자친구가 차분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 차에서 에어컨 켜고 잠들었잖아. 자다가 너무 추워서 시동을 끄려고 했거든? 그런데 자기 쪽 창문 옆에 이상한 그림자가 딱 붙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길래 자기를 깨웠지. 뭐? 그게 정말이야? 그건 그렇고 낙석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던 거야? 아니, 낙석이 떨어질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혹시 그게 따라올까봐 사이드미러랑 주변 계속 살피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쪽을 봤는데 창문에 그게 딱 붙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 커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됐고 서울에 돌아온 뒤로 나중에 저희끼리 다 같이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친구 여친의 직업이 간호사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자애가 기가 약한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호사 일을 하면서 나이트 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밤샘 근무 같은 거죠. 이때도 손에 꼽을 정도이긴 하지만 종종 기이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심령 같은 거 막 목격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지금은 그 도화모에 안 간 지 꽤 오래 됐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뷰가 굉장히 좋아서 그 근처 지날 때 한 번씩 들리곤 했었는데요. 해가 지면 굉장히 오싹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느 물길이나 호숫가와 다르게 주변에 식당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냥 깡 자연이거든요.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낮에는 뷰가 굉장히 좋은데 밤에는 저도 뭐 기이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종종 방문하던 장소이고 친구들과 같이 그 장소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비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